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백마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제가 별 5개 중에 2개를 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또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전 전체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처음부터 뭐 구조 이상, 수 이상, 유전병까지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전은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최상급, 사실 최상위 등급의 친구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고3 학평 수능이라든지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준비를 하면서 풀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기본 개념 문제, 학원에서도 내신 기출 문제를 우선 줄 때 난이도별로 정리해서 기본 개념 문제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쉬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올해 2024년도 시험을 본 친구들이 또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이 내신 분석 리포트는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마고 친구들은 100점 근처를 맞지 않으면 등급 컷이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맞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학생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기본 개념 문항에서 실수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인자 연관이나 가계도, 비분리 등의 고난이도 문항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문항이 출제된 건 아닙니다. 객관식이 20문항이고 또 논술형이 3문항인데요. 논술형 대비 준비하기가 또 쉽지 않죠. 기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또 논술형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학생들이 많이 놓칠 만한 단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틀리는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낮았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94점 정도가 전교권에서 4등, 5등 선인데요. 그 부분이 1등급을 좌우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특이사항은 총 23문항 중에서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논술형 1번까지 1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항이 기본 개념 문항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혈액형과 가계도 연계 문제는 또 출제가 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포 분열부터 사람의 유전, 유전병의 기본 개념 문항 이렇게 해서 쭉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개념 문항이라는 건 이렇게 유전을 풀다 보면 확률 계산이 많거나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기본 개념 문항이라는 건 그래프, 그리고 이제 염색체의 기본적인 뭐 내용, 그리고 이제 유전자, 뭐 유전체,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수 이상 유전병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성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다, X염색체 하나 갖고 있다. 그럼 터너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 문항이라고 해요.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그래프, 그래서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 문항이니까 우선은 그 부분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23문항 중에서 10문항, 즉 절반 가까이 되는 문항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특징이고요. 염색분체와 DNA량이나 종상성 성별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화돼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거든요. 유형별로. 근데 백마고 같은 경우는 염색분체와 DNA량 문제가 이제 막대 그래프 문제 2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뭐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종상성 성별찾기 같은 경우도 11번인데요. 최근에 뭐 Y염색체나 X염색체 또는 상염색체 중에 일부를 안 나타내는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제 기본 개념, 즉 모든 염색체를 다 나타내는 문제를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쯤 이렇게 일부분이 제외되는 문항들을 이제 따로 출제를 해서 나눠주고 풀게 시키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이제 논술형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형은 많이 어려운 편의 문항들은 적기 때문에 뭐 논술형을 먼저 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14번
2023년도 수능, 그 다음에 20번, 2021년도 고3 9월 비분리고요. 논술형 2번에서 다인자와 핵상과 유전자, 그 다음 논술형 3번에서 2023년도 고3 10월 학평 문제가 등급을 결정할 만한 난이도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술형에서도 백마고는 조금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급 친구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을 걸로 보여지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서 기본 개념에 우선 충실해 놓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항보다는 고3 학평에서 최소한 2년치, 3년치 정도에서 6월, 9월 수능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먼저 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